네, 저희 이번 주에 2022년 한국 경제 대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은 산업의 비중이 높은데 저희 첫날은 메타버스였고 오늘은 이 컴투버스가 불러올 미래에 대해서 전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번 연결지어서 답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블로크의 이동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어제 이 컴투버스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컴투스 홀딩스가 제작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의 실체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저희 한번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자, 오늘의 공급의 날씨는 시황과 맑습니다. 과정을 기온은 공개한 20도, 바 있는데요. 습도는 50%입니다. 근무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내 이름은 이주원, 26. 컴투스에 갓 취업한 풋풋한 신입사원이지. 조금 늦었으니 빠르게 걸어볼까? 안녕하세요. 야, 코인은 못 참지. 그럼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해볼까? 회의 요청이 왔네? 메타버스 회의 세팅도 잊지 말고 저장. 아 맞다, 우리 야구한테 물부터 줘야지. 많이 먹고 쑥쑥 크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주원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회의 때 아이디어 괜찮았는데 정리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3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이 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셨다. 시크한 척했지만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추느라 조금 힘들었다. 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주간 보고 회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참석하세요. 재밌어서 제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메타버스 상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그대로 시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좀 감이 예. 오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비대면으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화면상에서는 대면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메타버스 상에서도 이래야겠니?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현실 사회를 그대로 구현을 해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뭡니까, 대표님? 우선은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뭐 할 거지라고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쉽게 풀어주면서 이거 메타버스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설명해 줬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되게 구체적이고 또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그럼 이제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편리할까 그리고 이제 과연 이게 돈이 될까 이 부분까지 우리가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데 편리성은 일단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보면서도 그렇게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지 않게 됐고 또 컴투스 자체가 이제 내년도 하반기까지 2,500명 전원 다 입주시켜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사이사이마다 발생되는 코인이 또 자기 또 재화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또 이 역시도 또 돈이 될 수 있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좀 잘 짜여진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이런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익 모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산업에서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컴투스 홀딩스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코인을 상장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코인을 통해서 수익화하는 모델을 갖춰 나간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활동이 경제적으로 보상이 되고 그 보상이 다시 디지털 자산과 서비스 등의 이제 소비 재화로 이루어진 코인의 형태로 다시 만들어진 이 연결고리. 이런 생태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게 실제로 재미있어야 되고 거기서 돈이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상 거의 게임하는 느낌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코인이 발생되면서 이걸 또 소비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좀 세대면에서 본다라면은 이걸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대들 보통 20대, 30대는 물론이고 이제 40대까지도 연결지어서 모두
활용할 수 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활동성 있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또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여건 그리고 기반은 갖춰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 어제 영상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예. 이런 소위 시장의 큰 선들도 이 영상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특수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어제 뭐 알고 계신 수급의 어떤 특수성도 있어서 근데 네. 오늘까지 그 시세가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회사인 컴투스가 손자 회사인 위즐 스튜디오가 또 컴투버스 개발에 주목하고 있어서 관련 주식도 한두 종목이 아니라 다양하게 예. 네, 좀 확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주가 얘기를 너무 빨리 시작을 하나요? 지금 결론을 먼저 듣고 계속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저희 컴투스보다 컴투스 홀딩스의 주가가 더 뜨겁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컴투스는 그냥 게임 회사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확장성을 가진 어떤 종합적인 어떤 회사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상화폐라든가 이걸 또 상장 추진한다든가 또 엔터 사업까지 연결고리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컴투스 홀딩스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제 게임 중심으로 이제 특성화 있는 회사를 선택할 거냐. 그럼 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메인 이슈가 다 아우러 있는 게 이제 컴투스 홀딩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두 종목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가 많이 몰려 있는 쪽에 거래량이 실리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가 올라가는 건 뭐 충분히 타당한 반응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타당하다. 지금 저희 아까 그 영상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엇갈리는 반응이신데 최진영님께서 미래 재택근무 느낌이 난다. 혹은 뭐 그냥 온라인 회의하는 게 빠른데 굳이 애니메이션으로 예. 해서 뭐 걸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좀 느리죠. 그래서 예.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목하는 것은 사실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차별화되는 것은 관련 토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소위 관련 코인이 나와서 이 수익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 C2X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이 예. 컴투스 홀딩스가 공들이고 있는 게임계의 기축통화 자리를 정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는 코인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코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이제 소비를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몰려야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저들끼리 여기에 몰리게끔 이제 만남의 광장의 역할을 해서 이 게임 하는 사람들이 이 게임이 실증이 났어.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토큰을 버리고 싶은데 다른 게임에 쓸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이걸 갖다 버리고 다른 게임 가서 그걸 활용해서 다시 넘어가고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든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만남의 광장 역할을 충실하게 되면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돼서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코인으로서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코인으로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걸 또 이제 따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측면에서 본다라면 시장에서는 또 역시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폐랑 똑같네요. 거의 이제 사실 똑같네요. 말이 예. 그렇지 화폐죠. 예, 예, 예. 화폐인데 그냥 용어를 다르게. 가상 세계에서의 화폐. 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만남의 광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하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아이디어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대로라면 컴투스 홀딩스의 C2X가 그 가상 공간에서의 기축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지금 가질만 하다. 예,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 예, 그렇군요. 그럼 컴투스가 꿈꾸는 메타노믹스가 성공한다는 얘긴데, 예. 예. 이 메타버스 안에 토큰으로 보상을 하는 것, 소비나 재화로서의 기능이 생긴다는 것, 컴투스가 꿈꾸는 메타노믹스가 성공하게 된다면 저희가 사실 관련해서 대장주가 지금까지는 뭐 위메이드나 예. 뭐 다른 게임주들이었는데 컴투스 홀딩스를 또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게임 업체들 상당수가 이제 비슷한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거, 그리고 이제부터 이슈가 많이 부각되는 거, 이렇게 본다라면 그 위메이드가 애초에 어떤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이미 작년에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컴투스가 아마 이건 제 생각에는 1월이 넘어가면
또 다른 종목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달 바뀔 수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는 1월까지는 아마 컴투스 홀딩스가 이슈가 제일 많이 나오고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컴투스 홀딩스가 다음 달 정도까지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관련해서 게임 회사들이 비슷한 사업으로서의 확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예. 뭐랄까요? 계속 매기는 확장하고 이동할 것이고 뭐 어떤 거 하나 대장주라고 말하기 지금은 아직은 좀 예. 이른 상황이군요. 컴투스가 매니지먼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메타버스와 게임은 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 유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이 나와서 홍보해 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정재 씨가 나와서 게임 홍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든가, 박수담 씨가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이러면은 관심이 높아지고 그 자체가 또 게임 캐릭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구현할 때 뭐 제 얼굴이 이정재나 정우성으로 바뀐다 그러면 오! 예,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권상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그렇게 어머, 권상우 씨가 나와서 이런 가상 세계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설명을 해준다. 그렇죠. 네. 저는 손예진 씨 좋아하고. 아, 그래서 그럼 저는 손예진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저희 너무 앞에서 면전에 대고 서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네. 사람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네.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연예인들은 자체가 더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유발 효과에서 놓고 보고 또 콘텐츠 개발에서 놓고 본다라면 수익성 측면에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 혹은 NFT 시장에서는 이 무형의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예. 네, 그래서 이런 매니지먼트사를 인수하는 것이 또 유의미한 어떤 행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로 살짝 저희 대화를 확장해 보면 플레이 투 어닝, P2E가 지금 대세입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 올해를 넘어서 내년에 게임즈에 대한 빅 이슈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NFT 그리고 이것을 토큰으로 한 어떤 소비 재화로서의 기능을 하는 플랫폼 회사로서 어떤 뭐랄까요 개념을 확장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이슈들이 내년에도 시장을 계속 이끌 수 있을지 혹은 여기에 뭔가가 추가된다면 어떤 개념이 있을지. 네. 우선은 이제 시장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게임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였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전기차가 언제쯤 일상화가 될까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가 미래의 어떤 실적이 실제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까 하는데 지금 내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구현이 되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이 이슈 자체가 증가되면 이슈 증가 요인만큼 거래 대금이 증가되면서 관심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내년도까지 게임주 자체를 놓고 본다라면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변수는 시장 환경에서 또 역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치료제가 성과를 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소비 환경이 확 개선이 된다라면 시장의 관심이 성장주 쪽보다는 소비주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성장 산업에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뭐 치료제에 따라서 내년도 봄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뚝 떨어지게 되고 소비가 바뀌게 된다면 게임주 쪽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하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 게 얼마 전 신세계 INC가 예. 대표 유통회사인데 메타버스로 분류가 돼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랬더니 아마존에서 그 무인 상점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개념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메타버스로도 분류가 예. 됐더라고요. 어떤 산업도 다 메타버스와 NFT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내년에 더욱 강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 대장주였던 NC소프트 갑자기 주식 얘기인데 예. NC소프트의 반등은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 NC소프트는 4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좀 못 미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게임의 전체적인 메인 재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예.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돈 버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NC소프트도 내년도부터는 그 이슈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당장 대장주로서의 4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다라는 점, 또 야구단에서의 어떤 지출을 반영할 때 4분기 실적의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리니지 W라든가 이런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내년도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주가로서의 어떤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이제 좀 반등을 타진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메인 이슈는 더 이상 이제 신규 게임 쪽보다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속도, 어느 기업이 제일 빠르냐 쪽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대장주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 정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대장주는 무엇입니까? 와 같은 정말 어려운 질문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산업에서 다 발을 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표님께서는 근데 뭘 꼽고 계실지가 궁금하네요. 그 보통 배당 기준이 가장 강한 종목이 대장주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제 컴투스홀딩스가 가장 강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또 같이 하나 봐야 되는 게 한번 이제 월봉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컴투스홀딩스의 월봉이요? 네, 그러니까 월봉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게 월봉에서 보통 큰 어떤 상승이 연속적으로 4달 정도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무거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 주가가 지금 이번 달에 상대적으로 고전했잖아요. 그 전을 잘 보시면 4개월 연속해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제 둔해졌었고 SM의 주가가 또 둔해진 것도 역시 4개월 정도 올라간 다음에 둔해졌거든요. 근데 컴투스가 다음 달에 올라가면 4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컴투스홀딩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종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는 이제 새로운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넘기되 아직까지는 컴투스홀딩스가 대장주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저 컴투스홀딩스의 월봉은 예. 전형적인 급등주의 차트예요. 예,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양봉이 크게 3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 그 테마주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4개까지가 보통 한계로 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위메이드가 그랬고 SM이 그랬고 2차 전지주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 되면 버거워지니까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정말 유능한 시황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는 긴 월봉이 4개까지가 이제 벅찬 수준이기 때문에 예. 다음 달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예. 해주셨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시장 질문을 하나 하고 좀 예.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배당락이라서 종목군들 중에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이 배당을 많이 줬는 종목군들은 많이 빠집니다. 이게 펀더멘탈 때문이 아닌데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주가 지수가 지금 3,000선에서 공방을 오가면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지만 이건 시장이 떨어진다는 게 예. 것보다는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배당락 이슈가 끝난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수는 지금 이슈끼리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치료제라는 건 분명히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 당장 지금 3월에 금리 인상 할 거다라는 확률이 거의 6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기는 어렵고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종목 장세는 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그동안 고생했던 산업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고생했던 산업이 대표적인 게 이제 IT와 자동차, 전차인데 이게 12월 중순까지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 달에 약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재미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성장주로 구분하는 엔터 게임 이런 쪽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상당히 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차 군단, 그리고 이제 1월까지 한정해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말씀드렸던 성장주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수익 내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배당락일에 오늘 3,000선 공방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2022년 한국경제 대전망, 오늘은 블로크의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